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사이언스의 DDS052P 임상 프로젝트명의 임상 결과가 9월 말에 이제 발표 예정인데요.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단독 기사로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본래 이제 9월 말에 발표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새롭게 나온 내용들은 아닙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월 말에 사이언스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이 폐혈증 및 그람음성 슈퍼박테리아 감염증 치료제 DDS052P의 임상 1상 결과가 발표됩니다. 8월 말에 이제 임상 데이터에서 긍정적인 어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 일단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HLB가 사이언스의 흡사병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사해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과 이 정권제 신고서에 이 부분들을 다룬 어떤 추가적인 임상 신청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의 어떤 표현이다. 그래서 리보세라인 관련되는 부분들이 지금 최종 허가까지 CRL 2번 맞으면서 좀 지체하고 있는 흐름에서 유망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HLB 입장에서는 이 DDS052P를 가지고 있는 사이언스의 흡사병이 좀 필요했다. 본래는 이제 생명과학과의 흡사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400억의 주식 매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 요구가 있어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사이언스 관련되는 부분들은 주식 매 청구를 다 한다 하더라도 한 80억대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HLB 입장에서는 많이 이제 줄어든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임상을 하게 되면 임상 시험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클리니컬 스타디 리포트인데요. 이 최종본 작업 관련되는 부분이 진행 중이고 9월 말 정도에 수령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DDS052P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폐혈증의 원인인 그람 음성군 유래 내독서, 자 이걸 좀 설명을 좀 해보면요. 폐혈증을 일으키는 원인의 우리 모든 세균은 염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람 음성이 있고 그람 양성이 있습니다. 이 그람은 이제 의사 이름이에요. 덴마크의 이제 19세기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 이후에 맨날 이제 흰 옷을 입다가 자연 염료를 하다가 이제 천연 염료가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염료 산업이 막 발전합니다. 의류 산업과 더불어서 유럽에서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염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염색이 되는 부분에서는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제 그람 양성이고요. 세균이. 그다음에 염색이 되지 않는 것은 이제 그냥 붉은색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균을 나누면 그람 음성균, 그람 양성균,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건 그람 음성균이 양성균이고 그냥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람 음성균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왜 염색이 되고 안 되냐 보면 이제 우리 세균, 그러니까 박테리아에서 균에 보면 이 세포벽이 있는데요. 이게 두껍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염료 물질이 들어가서 보라색으로 되고 그람 음성균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좀 얇습니다. 얇기 때문에 이제 염료를 넣어도 염색이 되지 않아서 붉은색인데, 그러면 그람 음성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구조를 하느냐. 양성균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벽이 두껍기 때문에 항생제는 이 세포벽을 깨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페니실린 같은 경우를 넣으면 그람 양성균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봅니다. 그런데 그람 음성균 같은 경우는 세포벽 자체가 얇다고 그랬잖아요. 세포벽 얄체가 작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관련되는 균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얇아진 세포벽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LPS라고 하는 이 이제 구조를 하나 더 가지거든요.
요게 이제 지질 다당류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면 세포벽이 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람 음성균 같은 경우 이제 그 약을 이제 처방하게 되면 항생제를 집어넣다라고 하면 세포벽은 없어지는데 이 부분이 남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면 이제 엔도톡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도라고 하는 게 내부에, 그 다음에 이제 독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항생제로 세포벽은 깨더라도 얘가 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혈액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폐혈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구조가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제 폐혈증의 원인인 그 내독세와 결합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균을 사멸시키기 때문에 근원적인 치료제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쓰면 이제 내성 문제를 있는데 이 부분도 극복할 수 있고요. 폐혈증 환자는 이제 근원적인 치료제가 없는데 여기에 이제 치료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만 좋다라고 하면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여러 이제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거죠. 국내 항생제 시장에서 내성 문제로 인해 기존 치료제 효과가 예상보다 좀 제한적이고 글로벌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규 항생제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생제 개발이 최근에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항생제 개발 과정에 있는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상 결과 발표가 높은 거죠. 그래서 DDS-052P의 라이센스 아웃 관련되는 가능성도 일단은 이제 결과에 따라서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는 DDS-052P에 대해서 임상 이상 디자인을 지금 준비 중이다. 엘레바 테라피틱스와 뭐 협업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클리니컬 스터디 리포트 초안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영향인데요. 안전성 측면에서 별다른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종 어떤 수령되는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뭐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어떤 분위기다 봐야 되겠죠. 이제 그림을 보면 기존의 이제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포벽을 제가 파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생제의 어떤 기본 기전 자체가 세포벽을 깨면 이제 그 세균 자체가 사멸하는 형태인데 그 그람 음성균 같은 경우는 세포벽만 있는 게 아니라 내독소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중화를 못 시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폐혈증은 이제 이런 내독소 자체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DDS 052P 같은 경우는 내독소를 중화를 하고 직접 사멸도 시키고 내독소도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가 이제 그 폐혈증으로 문제된다든지 전신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근원적인 어떤 개선을 볼 수 있는 약제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HLB가 사이언스 흡사병 관련되는 부분들도 성장 잠재력이 있다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좀 분석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 DD라고 하는 게 과거에 이제 단디 바이오 사이언스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프로젝트명 코드에는 계속 D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파이프라인 보강을 하려고 하는 전략이었고, 기존의 리보셀 관련되는 부분에 지금 지체 흐름들에 대해서 추가 파이프라인의 어떤 확장을, 이제 2019년도, 2020년도에도 뭔가 회사가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 M&A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이제 그러한 어떤 흐름들이 흡사병 과정에서 지금 사이언스의 내용들에 뭐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1.90% 하락을 했고 홍콩에서는 2.72 정도로 최근에 이제 연중 최고가 부근에서 좀 주춤하는 흐름들을 플랫형으로 보여주고 있죠. 오늘 거래량은 전일보다 좀 많았습니다. 83만 주였고, 근데 여전히 공매도 쪽의 거래 비중은 10% 넘는 두 자릿수 흐름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순보유잔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549만 주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어떤 흐름에서 HLB가 오늘 약보합세였고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뭐 동일한 어떤 수준의 밑꼬리가 있는 21 이평선에서 많이 멀어지지 않는 어떤 흐름 정도라고 봐야 될 거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갭단 양봉, 최근에도 다시 또 52주 신저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작년에 최고점 24,000원 대비하면 지금 이제 뭐 80%에서 90% 사이 구간에서 지금 흐름들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테라페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단기로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이후에 태깅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4일 연속으로 일단 빠졌고 9월 16일 이후 보면 음봉이 또 6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9월 달에 들어 올리는 어떤 자리 수준 21 이평선까지 조금 내려와 있는 흐름이고요. 3,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중간선 21 이평선에서 일단 일봉의 추세선은 깨지 않는 선에서 한 2% 빠졌는데요. 장중에 그 파라볼릭의 가격을 보시게 되면 2,150원이거든요. 요게 깨지면 다시 이제 추세 전환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향성을 아직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확인 흐름들을 계속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